그날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찌르는 듯한 웅장한 건물, JK 홀딩스 본사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했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탁 트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이 공간은 그 화려함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오직 정갈한 침대와 그 위를 덮는 최고급 실크 시트, 그리고 방 중앙에 놓인 작은 테이블만이 존재했다. 이 테이블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아. 나이는 29, 차분하게 정돈된 검은색 단발머리, 투명한 피부, 그리고 얇은 눈꺼풀 아래 감춰진 무표정한 눈동자는 그녀의 감정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다.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는 그녀의 마른 몸을 단정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단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한 조각, 어쩌면 그녀의 존엄성까지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의 증거였다. 준비되셨습니까? 한지아 씨.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중년의 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했고, 그가 한지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와 동시에 깊은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 거래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한지아라는 이 여자가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조건은 명확했다. 그녀는 그저 하룻밤을 위한 대역이었다. JK 홀딩스의 총수, 권도연이 원하는 특정한 밤을 위해 준비된 대역. 한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비서의 의심 가득한 눈과 마주쳤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떨림도, 불안도 없었다.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프로페셔널처럼 보였다.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다. 아시다시피 이번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권도연 총수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시고 그의 기억 속에 남은 단 한 사람을 위한 대역을 찾고 계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한지아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철저한 신원조사와 심리 테스트를 거쳤다. 그녀는 그저 외모가 비슷한 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굴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리 프로파일, 행동 패턴, 심지어 과거의 작은 습관들까지 모두 그 단 한 사람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된 것이었다. 그분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입을 옷, 당신이 할 말,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감정적 연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서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지며 자리를 떴다. 한지아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그 아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들 중 하나였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거래를 통해 얻을 막대한 금액을 생각했다. 그 돈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가족의 병원비, 부모님이 남긴 빚,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이 밤만 베어티면 돼. 그저 하룻밤, 연극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대역을 해야 할 그 단 한 사람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를 그렇게까지 그리워하는 권도연 총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권도연이었다. 권도연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단단한 근육이 드러나는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은 한 조각의 조각상 같았다. 날카로운 턱선, 고든 콧날, 그리고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루함과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한지아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위압적이었다. 한지아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면 안 되었다. 권도연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감정 없는 기계가 스캔하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권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한지아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면 돼. 그의 말은 한지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대역으로서의 역할, 즉 그가 과거에 누군가를 떠올리도록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빈 공간을 채우는 존재일 뿐이었다. 계약대로 연기하겠습니다. 한지아는 그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남자의 오만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는 그런 연극에 질렸으니까. 그는 등을 돌렸다. 그가 침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지아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과 분노를 감지했다. 이 남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면은 거대한 공허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계약서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비록 그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 그저 돈을 위해, 그녀는 그를 위해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권도현의 뒤에 섰다. 저 권도현 씨. 한지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을 울렸다. 권도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놀라움이 스치는 것을 한지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 단 한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연습했던 연기였다.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 아련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권도연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차갑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감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갈망이었다. 한지아는 그녀의 연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권도연이 그토록 찾던 그 여자의 영혼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감돌았다. 그녀의 재능은, 그녀의 깊은 감정은 지금 다른 사람의 기억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밤을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권도연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흔적은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지아라는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침착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가장 싫어하는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던 그 모습.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지난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했다. 그녀를 그저 돈을 받고 고용된 도구로 취급하며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권도연은 순간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은 그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그러나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지아는 그에게 불쾌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돈을 보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에게 매달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접촉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듯 보였다. 그것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그녀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다. 단순한 대역 배우인지 아니면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는 곧바로 비서를 호출했다. 어젯밤 그 여자, 한지아 씨에 대해 더 알아봐. 비서는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총수님, 저희가 이미 신원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만 더 깊이 그녀의 과거, 그녀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었는지도. 권도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할 뿐이었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쳤다. 그녀는 여전히 어젯밤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권도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복잡한 감정들. 그녀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IT 보안 전문가였다. 과거에는 촉망받는 해커로 이름을 날렸고 대기업의 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일하며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직장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빚과 동생의 병원비는 그녀를 끊임없이 옥죄었다. 그녀가 권도연과의 하룻밤 거래를 수락한 것도 바로 그 돈 때문이었다.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녀는 거래를 끝냈으니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는 최근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제약회사의 내부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해서 그녀의 집중을 방해했다. 그녀는 왜 그 남자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다. 그녀는 오직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비서가 권도연에게 한지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지아 씨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과거에 유능한 화이트 해커로 이름을 날렸고 JK홀딩스의 경쟁사인 J파마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J파마의 내부 기밀 유출 사건에 휘말려 해고되었고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은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권도연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저 돈이 필요한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능력과 강인함을 가진 프로페셔널이었다. 그의 관심은 그녀의 외모나 연기에서 그녀의 진짜 삶으로 옮겨갔다. 특히 제이파마와의 연결고리가 그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다. 제이파마는 최근 JK홀딩스와 거대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 중이었다. 그녀가 왜 제이파마에서 해고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일이요? 그래. 그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
제이파마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좋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능력이다.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야. 권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대역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전문성,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에게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한지아는 어느 날 아침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지아 씨, 권도연 총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지아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관계가 끝난 줄로만 알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과의 모든 계약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그분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제안은 당신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로서의 당신의 능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금액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말은 한지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절실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총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지아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권도연이 그녀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는 위험만큼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프로페셔널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대역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연과의 만남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묘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다. 한지아는 권도연이 제안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JK 홀딩스 본사 건물의 최상층 라운지였다. 통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권력과 자본의 정점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공간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낯선 행성으로 온 이방인 같았다. 권도현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지난밤 펜트하우스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사뭇 달랐다. 조금은 더 여유롭고 조금은 더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도록. 한지아는 그의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시죠? 권도연 씨, 제게 어떤 제안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프로페셔널이었다. 권도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묘한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난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지만 편안한 재킷과 바지.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는 노력 대신 냉철한 분석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겁도 없으시군요. 나에게 대놓고 말을 건네다니.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거래하는 관계일 뿐이죠. 제가 가진 것을 당신이 필요로 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제가 필요로 하는. 권도연은 피식 웃었다.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죠. 나는 당신이 제이팜에서 해고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내부 기밀 유출 사건.
하지만 당신이 그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한지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고, 그녀는 그 상처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전 상사, 박민호 팀장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더군요. 그는 제이파마의 부사장인 김태진과 공모해서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권도연의 말은 정확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파헤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괴롭혔던 그 상처를 그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박민호와 김태진을 무너뜨리는 것, 제이파마의 그 불법적인 거래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JK 홀딩스와 경쟁하고 있는 신약 프로젝트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 나는 당신의 해킹 실력과 그들의 내부 사정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한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 간의 전쟁이었고, 그녀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저와의 하룻밤 때문입니까? 아니, 권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냉철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 오만함도 나는 그런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나를 놀라게 했고, 이제 나는 당신의 진짜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권도현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지아는 알았다. 이 남자는 결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원했고 동생의 병원비와 빚을 청산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조건은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죠.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보수, 당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박민호와 김태진을 무너뜨린 후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까지. 한지아는 그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이 거래는 위험했다. 그녀는 그의 편에서 싸우는 순간 그녀는 그의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그녀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다. 하이데. 좋아요. 거래하죠? 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권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권도연은 그녀의 조건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 당신은 당신의 규칙을 만들고 나는 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이 게임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와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한지아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거래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권력과 욕망, 그리고 복수가 뒤섞인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권도연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궁금했다.
한지아와 권도연의 협력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JK 홀딩스의 최신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는 그녀의 해킹 능력과 분석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이파마의 내부망과 박민호, 김태진의 디지털 발자취를 추적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생명력을 얻었다. 이 사람, 박민호는 상당히 교활합니다. 모든 거래를 익명화된 해외 서버를 통해 처리했고, 김태진과의 소통은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이용했더군요. 하지만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모든 디지털 정보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한지아는 밤샘 작업 끝에 찾아낸 단서를 권도현에게 브리핑했다. 그녀의 눈은 피곤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성취감과 확신이 가득했다. 권도현은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비서팀이 며칠 동안 찾아내지 못한 정보를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찾아냈다. 그녀의 능력이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확실합니까? 네. 이 파일을 보시면 박민호가 JK 홀딩스의 신약 개발 정보를 빼돌려 제이팜에 넘긴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김태진 부사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고요. 한지아는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권도현은 태블릿을 들고 스크롤을 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하룻밤을 팔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인한 전사였다. 좋아. 이 정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권도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잠시 잊은 듯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날 밤 나를 찾아왔지? 한지아는 그의 질문에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는데 그날 밤의 일과 지금의 일은 별개입니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제 능력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권도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다시 한번 그녀의 냉정함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 작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지아의 분석 덕분에 그들은 제이파마의 불법적인 거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거래 현장을 급습해 모든 것을 증거로 확보하기로 계획했다. 현장에 잠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권도연은 직접 현장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곳에서 지시를 내리라고 했지만 한지아는 거절했다. 저는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의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도연은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작전의 날, 그들은 거래가 이루어질 한적한 창고로 향했다. 한지아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모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고 권도연은 그의 경호원들과 함께 현장에 진입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박민호와 김태진이 함정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무장한 경호원들을 미리 배치해 놓은 것이다. 총성이 울렸다. 권도연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권도연은 위기에 처했다. 김태진이 권도연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비열하게 웃었다. 권도연 총수님,
이렇게 허술하게 오시다니.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때 멀리서 숨어 지켜보던 한지아가 재빨리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는 창고의 전력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찰나의 순간 창고의 모든 불이 꺼졌다. 뭐야? 김태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한지아는 그 혼란을 틈타 무정의로 권도연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른쪽으로 벽을 따라 움직이세요. 권도연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그에게 숨을 곳과 공격할 타이밍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권도연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김태진과 그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창고의 불이 다시 켜졌다. 김태진과 박민호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권도현은 한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빚을 갚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몫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권도현은 그녀의 눈에서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나약함과 슬픔 대신 강인함과 자존감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흥미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강인함이 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다. 김태진과 박민호의 몰락은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거래를 일삼던 거대 제약회사의 부사장과 팀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JK홀딩스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고 권도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지아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지아는 그날 밤 이후 권도현에게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그녀의 몫을 충분히 받았고 그녀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녀의 통장에는 동생의 병원비와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권도연이 있었다. 그녀는 동생을 보러 병원으로 향했다. 동생은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누나,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빚도 다 갚고 내 수술도 할 수 있겠지. 한지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동생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행복이 그 하룻밤의 거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잃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권도현은 한지아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만 받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다시 한번 그녀의 철저한 거절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공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에는 그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권도연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질투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다.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 전체를.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한지아가 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가 본 적 없는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녀의 가장 약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권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을. 한지아는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권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질투, 그리고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한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침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당신은 왜 내게서 도망치는 겁니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고, 제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남남이라니?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권도연은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당신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당신의 연기로, 당신의 능력으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 그의 고백에 한지아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대역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원해. 한지아 당신을. 그의 말은 한지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이 아닌 그녀를 향한 깊은 갈망이었다. 그때 동생이 그녀를 불렀다. 누나? 저분은 누구야? 한지아는 동생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권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동생에게 다가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권도연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랐다. 권도연은 그녀의 경고를 이해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한 후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다. 그날 밤 한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권도연의 고백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에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권도연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한지아는 권도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가 애써 외면해온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의 혼란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감정적인 집착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권도연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의 첫 만남처럼 펜트하우스나 사무실이 아닌 서울의 한적한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 장소가 그에게 그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권도현은 그녀의 연락에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그녀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 보자고 했습니까? 권도연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한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에 권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끝내다니 당신은 이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용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죠. 한지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줬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도구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은 권도연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그저 도구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나는 당신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원해. 당신의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흘끗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소유욕만이 가득했다. 그것이 당신의 오만함입니다. 한지아는 그의 분노를 비웃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지만 저는 당신의 그런 오만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저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새로운 장난감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그녀는 그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도연은 자신의 감정이 그저 그녀에 대한 단순한 소유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고 싶었다. 그가 그리워하던 그 사람의 영혼과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까지도.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당신의 오해를 풀고 싶어. 나는 당신을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의 고백은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한지아는 그의 고백에 잠시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속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다. 권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카페를 나선 한지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권도현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한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권도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동생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나? 누나는 정말 대단해. 누나는 누나의 삶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분도 누나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동생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동생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켜줄 가족이 있었다. 그녀는 권도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권도현이 그녀의 거절에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위험하고 더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연인 관계를 넘어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지아의 단호한 거절은 권도현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의 오만함, 그 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떠난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없는 공간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삶은 다시 무미건조해졌고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이 있어도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돈과 권력이 아닌 그녀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나 그녀가 그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한지아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그녀가 봉사하는 보호소, 그리고 그녀가 동생을 위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까지. 그는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로 했다. 그는 그녀가 봉사하는 보호소에 거액을 기부했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의 건물주를 매입해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의 모든 곳에 그의 존재를 심었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의 교묘한 시도를 눈치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소유하려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연락해 경고했다. 권도현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권도현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읽었다. 그는 그녀를 편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에서 서서히 멀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권도현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주요 고객이 되었고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고 그녀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다. 그의 집착은 한지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와 권도현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녀는 더 이상 직장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당신은 왜 저를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죠. 나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이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의 말이 그녀를 향한 소유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그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그녀가 먼저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산되었다. 그녀의 동생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동생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고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도현 씨,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권도현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합니까?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도현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한지아는 그의 냉정한 목소리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권도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권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을 버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의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에게 진심을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아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그의 세계에 깊숙이 엮이게 되었다. 한지아는 권도현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지아는 권도현에게 깊은 감사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빚을 지게 된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한지아는 동생의 병실에서 권도현에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히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온화했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지난날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진심이어서 한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권도현의 진심 뒤에는 그가 가진 거대한 힘과 권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과 그의 진심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지아는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도연이 그녀의 동생이 앓고 있는 희귀병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를 비밀리에 인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를 주도한 사람이 김태진 부사장의 동료였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권도연이 그녀의 동생을 이용해 제이파마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한지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권도연의 진심을 믿었지만 이 이메일은 그의 진심이 위장된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했던 것이다. 한지아는 권도연에게 직접 찾아가 진실을 요구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권도연 씨, 당신은 저를 이용한 겁니까? 권도연은 그녀의 분노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아닙니다. 지아 씨, 오해입니다. 오해라니요. 당신이 제 동생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비밀리에 인수했다는 사실도 오해입니까? 당신은 제 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저를 당신의 곁에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한지아는 울분을 토해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그녀를 조종했던 것이다. 권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더러운 손으로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깊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지아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진심이 또 다른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그를 떠나야 했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를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한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믿음,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삶의 평화까지도. 그녀는 그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다. 권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의 오만함 때문에.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 한지아는 권도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그가 보내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 그녀에게 그 돈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닌 그녀를 옥죄는 족쇄에 불과했다. 그녀는 동생의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밤낮 없이 일했다. 과거의 명성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해커로 돌아가
작은 회사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시절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권도연은 그녀의 단호한 거절과 함께 돈을 돌려받자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보였지만 그의 진심은 이미 그의 오만함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노렸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지아 씨의 동생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원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그는 그녀가 일하는 회사를 매입했다. 그는 그녀의 사장이 되어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그를 피할 수 없도록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업무를 직접 감독했고 그녀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그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열정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다. 한지아는 자신의 새로운 사장이 권도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찾아가 따졌다. 당신은 왜 저를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당신을 피할 수 없도록 저를 가두려는 겁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가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아. 그리고 나는 당신을 곁에 두고 싶어. 권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한지아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의 진심은 또 다른 함정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소유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거부했다. 당신의 보호는 저에게 족쇄일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권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들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제이파마의 부사장 김태진의 동료이자 과거 권도연이 제이파마를 무너뜨릴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권도연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권도연의 몰락을 꾀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아에게 다가와 비열하게 웃었다. 한지아 씨, 권도연 총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동생 병원비를 핑계로 당신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한지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권도연에게서 등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권도연이 나섰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지아 씨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내 그녀를 속이려 했다는 것도 당신은 제이파마의 잔당이었고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지아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권도연은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역이용해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한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속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음모에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권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오해하고
그를 비난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권도연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권도연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게 맞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진심을 보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만함과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진심과 용서로 가득 찬 강인한 사랑으로 변모했다. 권도연과 한지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비밀이나 오해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권도연은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고 한지아는 그의 진심이 그녀를 향한 소유욕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고난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다. 한지아의 동생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권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JK 홀딩스의 새로운 IT 보안팀을 이끌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녀의 팀은 JK 홀딩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철벽처럼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 권도현은 그녀의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을 완전히 버렸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반려자로 삼고 싶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권도연은 한지아를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했지만 공기는 더 이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지아는 그가 왜 자신을 이곳으로 초대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 수 있었다. 권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아 씨, 이곳은 내가 가장 외로웠던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나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려 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대역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진짜 나를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지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권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지아 씨,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까지도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한지아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도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비참한 시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몇 년 후 한지아는 권도연의 곁에서 행복한 아내이자 JK 홀딩스의 유능한 임원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존경 속에서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고 있었다. 권도연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대역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내 사랑, 내 아내, 그리고 내 유일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한지아는 권도연의 사랑 속에서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만함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심과 용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끝이 났다.